유고의 유명인 사건 사고 14번째 시간으로 이 여성 앵커인 김주하 씨의 이혼 시기 운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주하 씨가 MBC의 메인 앵커도 했었고 여성 앵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분이 결혼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2004년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할 당시에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식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처음에는 잘 사는 듯 했는데 2009년도에 남편이 또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남편이 외도한 여성과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혼외자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폭행으로 김주하 씨가 고생을 했고, 그래서 2013년 9월 달에 이혼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최근까지 김주하 씨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에 김주하 씨의 운세가 어떠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이 김주하 씨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개축년 경신월 을미일에 태어나셨고요. 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이분이 1973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44살이에요. 이제 내년이면은 40대 중반에 해당이 되고,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인생에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결혼 운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2004년에 결혼을 해서 2009년에 이혼 소송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김주하 씨의 운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주만 봤을 때 김주하 씨의 사주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3주만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2개,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고 천간의 구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모두 양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주 전체를 보더라도 축토만 빼놓고 전부 양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미토하고 축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된다는 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남자운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월지 포함해서 2개가 금기운이에요. 이것이 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나타내고요. 이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관사론잡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그 자유연애 시대에 여자가 처음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남자랑 결혼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남자만 쳐다보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 2개부터는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3개가 있으면은요, 그거부터 관사론잡이라고 봐야죠. 2개까지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월지를 포함해서 2개잖아요. 월지를 포함해서 2개면 관사론잡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남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축토하고 미토가 있는데 술토가 들어왔을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운에서는 14살서부터 23살까지 임술대운이었는데 이 삼형살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14살서부터 23살 사이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운에서도 12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고 이 축토하고 미토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생 자체가 아주 순탄하게만 흘러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한 대로 자시가 만약에 맞다면 배우자 궁도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 을미일주인데 여기에 미토가 배우자 궁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시지에 있는 것이 자시라든가 축시라든가 혹은 술수일 경우에는 배우자 궁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분의 그 결혼 정년기예요. 결혼 정년기. 보통 여자가 20대나 30대에 결혼을 하니까 24살서부터 33살, 34살서부터 43살 이 시기에 그 남자운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이 사주가 지금 비거분인 목기운이 하나 있고 인성운인 수기운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 개의 대운은 김주아 씨에게 용신 대운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아 씨가 MBC 9시 뉴스의 앵커까지 하게 된 겁니다. 대운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언제 하셨냐면요. 2004년 10월 달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모 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분이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소개를 했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그 자기 아들을 그 총각인 것처럼 속여서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남자분이 가수 송대관 씨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대관 씨의 형제죠. 그 어머니가.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김주아 씨가 인생이 꼬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면은 그 갑신년에 해당이 되고 32살입니다. 그래서 32살 개해대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해대운 때는 김주아 씨가 상당히 잘 나가던 그 앵커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던 그 시기였는데 지금 이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인생이 상당히 힘들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언론에 모두 공개가 됐고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남편으로부터 그 폭행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됐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남편이 7년 동안 결혼해서 7년 동안 그 결혼해서 7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저녁 때 자신이 없이 계속 혼자서 저녁밥을 차려 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애틋한 정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것도 잠시고 2009년도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의 자식을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갑자대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분이 유부남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하여튼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잘 했어요. 잘 해서 남편에 대한 애틋한 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갑자대운에 이제 들어선단 말이에요. 34살서부터 32살에 결혼을 해서 34살부터 2년 후부터는 갑자대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자라는 대운이요. 여기 보시면은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34살서부터 원진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김주아 씨의 결혼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한 40대 50대에 만약에 원진살하고 배우자가 충하는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난데 그때는 이제 애들이 다 크니까 34세 갑자대운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원진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34세서부터 그 올해 44세까지 고생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4살 이후로도 안 좋아요, 지금. 김주아 씨의 10년 대운이 44세 을축 대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09년도에요. 기축년이에요. 이 기축년에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것으로 거의 뭐 요즘 여자들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김주아 씨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꾹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이러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혼 소송을 하다가 올해 2016년도에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은 지금 증권회사 상무로 근무하고 있고 연봉이 3, 4억씩 된다고 합니다. 그 증권회사 다니면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무까지 하니까 상무면 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이 3, 4억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연봉 차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 4억씩 받고 어떤 사람은 그 10분의 1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을 이제 잘 키우려고 막 외국 유학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소득을 전부 다 자식들 가리키는데 다 쏟아붓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 소득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그걸 과외비라든가 아이들 교육비로 다 쏟아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아 씨가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갑자대운에 계속해서 고생을 한 거예요. 이 남자 문제가 꼬이는 바람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지금 MBN으로 옮기셨죠? 옮기셔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을축대운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재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섣불리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자녀분이 두 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섣불리 그 재혼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을축대운에도요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46세 무술년, 내후년 같은 때 그리고 49세 신축년 이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형살 같은 게 이제 걸리는 경우에는 지금 대운 자체도 44세 을축대운에서 축묘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는데 2018년 무술년이라든가 49세 신축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1년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46세 무술년은요 축술 및 삼형살로 정확하게 걸리고 49세 신축년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가 다 깨져요. 을신증 축미충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 46세 49세 이때는 피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4세 병인 대운 이후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주아 씨가 이제 44세 을축대운에 접어들었는데 그 앵커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막 왕성하게 활동하기에는 이 54세 이후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44세 을축대운이 이분에게는 그 아직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중요한 것은 남자 문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술년하고 신축년은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주아 씨가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기호의 유명인 사건 사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